그 20번에 보면 이제 운전이나 요리를 배울 때 누군가의 코칭을 받아. 그렇지? 코칭 받는 것처럼 아이들도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부모의 코칭을 통해서 배워. 애들도.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줘. 이런 것이 코칭이지. 대신에 칭찬, 격려, 부드러운 조언으로 도와줘야 돼. 갈구면 안 된다 이거지. 갈구지 말고. 그런데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다른 코치를 찾아 아이들. 대표적인 게 친구들이겠지? 그래서 다른 곳에서 코치를 찾게 되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 또래 친구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어. 이건 따라가는 건 좋은데 이 그들의 가치관이 안 좋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치관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왕에 아이에게 가르칠 거면 부모가 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부모의 코칭에 대한 이야기요. 맨 마지막 줄을 보면 step up to the plat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뜻이 나서다 이런 뜻이야. 나서다. 이 단어 뜻을 기억을 해야 돼. 나서다. 그래서 책임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부모가 이 말. 부모가. 자 내용은 이와 같고 그래서 너가 이거 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하게 할 거냐. 첫 번째로 너는 연습을 하지. 어떤 사람이 너희 코칭하는 동안에 너가 연습을 해.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상기시켜. 네가 그것을 너 스스로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스스로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누군가의 코칭이 필요하다. 그치? 자, 그것이 자동적으로 결국엔 될 때까지. 이어서 말하는 그것이란 건 네가 연습하고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되는 거. 이렇게. 그때 아이들이 그 똑같은 방식에서 많은 것들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이게 자전거를 또는 아니 요리나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칭을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 가치들을 똑같이 배우게 된다. 이 방식에서. 그 방식이 의미하는 것. 이 방식이 의미하는 건 바로 코칭. 이걸 말하는 거야. 코칭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그들이 그 행동, 다양한 행동들을 연습을 해. 네가 코치하는 것처럼 너도 집중하는 걸 도와. 너의 주의를, 그들의 주의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기술을 fine tune의 뜻이 미세하게 조정하다. 자, 그럼 여기는 you는 부모님이겠지 당연히. 여기 대열은 당연히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지해 그 아이들에게 너의 칭찬과 격려와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리마인더의 뜻도 옆에 뜻이 써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리마인더 써있니? 개인의 상기시키기면 조 그렇지 조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리마인더를 조언이라고 해석을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가 너의 아이들을 코치 안 하잖아? 그러면 그녀는 여기서 약간 독특한 게 여기는 아이를 시로 받았어요. 아이를 시로 받아서 썼어. 그녀의 코치를 발견하게 되고 미디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코치를 받아서 너가 안내되니까 이왕이면 여기 중요하지 step up to the plate 이해하겠지? 나서라. 이렇게. 나서라. 아마 이 문장 여기가 빈칸으로 낼 확률이 있고 또는 어휘로도 출제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여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너의 아이가 배우는 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참고로 병렬 구조는 step 그리고 don't be and help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step up to the plate.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여기가 이 다음 표현을 빙크한 낼 확률이 가장 높아. 다음에 어법은 잠깐 하나만 보면 여기 중간에 reminding이라고 하는 여기다 여기 remind 있죠? 이거는 분사구문이에요. 연구. 두 번째 어법 문제는 여기는 yourself겠죠? 너 자신을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제 낼 수 있는 것이 여기 and가 나와 있잖아. 병렬 구조인데 여기는 do 있죠. do. 여기는 do가 뭐랑 병렬이라면 여기는 to 코치랑 병렬이야. 이렇게. 그래서 do의 형태를 물어보면은 문장 구조를 모를 때 답을 내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해. 다시 가장 중요한 표현은 step up to the plate다. 이렇게 이해하고 reminder의 뜻은 조언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 조언. 그치? 20번의 내용이 이거야. 코칭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다음 두 번째 21번. 내용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좀 써놨어. 내용을 정리할 걸 좀 써놨어. 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21번에 있는데요. 자, 여기 과학자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 대비시켜서. 과학자는 증거를 찾아.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바탕 결론 내리거든. 과학자들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변호사는 달라. 얘가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 증거를 찾아. 반응. 다시 과학자는 증거를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결론 내리고 변호사는 반대야. 얘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선 만들어 놓고 증거를 찾는 거라고. 반대. 그래서 반대라는 거. 그다음에 이상적인 모습이야. 과학자의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야. 당연하지. 증거를 보니까 사실 확인을 했네. 그게 맞구나. 그래서 진실을 발견해. 이게 결론인 거야. 최종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방식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현실은 변호사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대. 현실은.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내려놔. 이런 결론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당화라고 이야기해.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탐구하기보다 이미 가진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을 할 때 변호사들은 자기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근거를 찾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언어를 자기 방어와 정당화의 도구로만 쓰지 말고 진실을 탐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 글 이면에 있는 말은 이 글의 이면에 있는 말은 이거야. 하고자 하는 말은. 근데 이 글의 표면적인 내용은 얘가 주제야. 그치? 이 글의 주제는 이건데 이 주제의 이면에 있는 실제로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밑에 있는 요거라고 해. 됐지?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지문에 없어요. 이 말은. 예. 이것이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이다. 언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진실과 지식의 고전적인 생각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개념. 생각의 시장의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진짜 시장이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그 생각들을 묶어놔서 하나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개인을 생각하는 거지. 개인을 생각하기. 한마디로 그게 아니고 생각하는 개인이야, 이게. 개인을 생각하기 이게 아니야. 생각하는 개인이야. 해석할 때 이렇게 주의해야 해. 그래서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개인으로서 우리는 직면한다, 만난다지, 인카운터. 경쟁하는 생각들을 만나게 된다. 경쟁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해볼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두 개의 생각을 경쟁시키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은 거 선택하는 거잖아. 자, 우리는 평가해. 그 생각들을 평가해. 최고로 딱 맞는, 현실에 최고로 딱 맞는 것을 위해서 평가해. 그치? 그 피트는 딱 맞느냐? 자, 그리고 그 최고로 맞고 가장 빛나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허락하는 거야. 이래니? 다시 let이 선행 그 사역동사고 뒤에 있는 거 form이 동사 원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딱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빛나는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본, 기초로서 형성을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자, 이것이 과학자들의 방식이래. 이게 우리 과학자들은 항상 최고의 생각들을 나열해서 거기서 진짜 베스트를 뽑는 거지. 과학자들의 생각. 과학자들의 방식이다. 이론상 그렇다 이거야. 최소한. 그치? 자, 여기까지가 과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고, 하지만 하고 나서부터 in practice,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시기에서 우리는 정당화의 시장에 있다고. 우리가 정당화의 시장에 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정당화의 시장에 있다. 정당화의 시장에 있다. 현실은 다르다고 했지? 현실은 우리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현실에서는 취하고 있는 거야. 그 정당화의 시장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쇼핑을 해. 단어를 쇼핑한단 말이야, 단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자, 왜 쇼핑을 하냐면 그들이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야기를 포함한다. 우리의 생각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시작. 그것들이 그 단어들이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단어들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뭘 것 같냐? 저 위에 있는 정당화. 정당화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봐. 내가 빵집 있는 빵을 훔쳤어. 그럼 내가 너 왜 훔쳤니? 라고 내 입장을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신이 굶어주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어요. 라고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정당화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말을 전달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굶어 죽어서요. 굶어 죽을 것 같아, 내 아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 스토리, 이 이야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화랑 스토리가 같은 말인 거야. 이해지?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가 마치 그러니까. 자, 자주 우리는 찾고 있지 않나 말을 사실로서 우리가 이해하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로서 말을 찾고 있진 않아. 우리는 보통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어. 알겠지? 우리는 이미 신념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말하고 있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미 마음속에 다 내용이 다 있어. 그 내용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만 찾으면 되거든. 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말이야.
이러한 신념을 정당화시키려는 말을 찾는 거라고. 이해되지? 이미 머릿속에 개념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무엇을 믿을지도 정해져 있어. 나는 신을 안 믿어.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그 증거만 들이대면 돼. 왜 안 믿는지 증거를 찾는 거야.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안 믿는다가. 그치? 이게 바로 변호사의 방식이야. 그치? 이게 변호사 방식. 변호사 방식이 뭐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을 만든다. 정당화야.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 이러한 기능을 위해선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 더 잘 사용할 수도 있어. 이게 항상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이 기능을 위해서 이 기능에 좋을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은 뭐냐면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을 이용하는 거. 이것도 좋아. 이거 잘해. 우리들이 잘한다고. 근데 정당화하기 위해서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럼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 뭐야지.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어떤 방식? 내 정당화를 위한 말이 아니라 과학자의 말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 말한 거야. 그래서 언어를 다룸으로써 더 큰 존경과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자기 방어, 단순한 자기 방어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안타깝네. 좀 그렇게 사용하자. 이렇게. 그치? 진실을 탐구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자. 이렇게. 다시 말해줄게요. 진실을 탐구하는 도구로서도 사용하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방식이 실은 과학자의 방식이잖아. 이게 변호사의 방식 말고 과학자의 방식으로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해하네? 예. 그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방어란 말을 왜 썼냐면 금방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를 들어줬잖아. 빵을 훔쳤어. 훔친 이유를 정당화하는 거. 내 입장을 정당화하는 게 내 자기 방어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라고 한 거야 이거. 개인 쓴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가 왜 썼는지가 너무 분명해. 그걸 매우 잘 썼어.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학자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 두 개를 나눠서 과학자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고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마지막 결론 뭐였지? 그렇게만 쓰는 것도 좋은데 과학자의 입장에서도 언어를 사용해봐 이거야.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겠지. 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justification 이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justify 어디 있지? 그 어디 있지 않았냐? 더 밑으로 가야 되나? 알겠다. 여기 여러분들 학교 내신 그 서술형 단답형 있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빈칸으로. 그러면 이거는 명사로 써야 되고 이건 동사로 써야 됩니다. justify 이건 그 명상 justification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알고 있다 이 표현. 이 표현이 밑에는 요거 같은 말이란 말이야. 실은 이 말이 한 단어로 이거란 말이야 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빈칸 될 수 있고. 다음에 문장의 구조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한 번 나오지 않나? 여기 3번부터 맞죠? 여기 부분은 이제 삽입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삽입으로도 가능하다. 3번 문장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 표현인 거야. 3번이 삽입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하고. 자,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방어란 말을 썼는지 말했었죠? 변호사가 잘 방어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셀프 디펜스 이거 상당히 난 이거 내고 싶은데 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글에 빈칸 그 샵4 워드가 의미하는 거 자기 신념을 정당화한다가 답이거든. 그 정당화한다는 단어가 없어. 그 단어를 백업이라는 표현을 써. 백업. 백업이 뭐냐? 서포트지. 자기의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서 단어를 모은다.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백업이라는 단어로 justification 단어를 대신해서 썼어. 그치?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백업. 여러분 이해되지? 네. 이 지문이 어렵다. 학생들이 이거 문제 한 단어 하나를 왜 썼는지 이해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 22번. 자, 요지로 적자란 거. 이것도 이제 오랜 문제 탐구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관련 정보들이 뭐를 써야 된다? 휴식 중이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유레카의 순간이 발생해. 아, 유레카. 들어본 적 있니? 그래, 유레카. 맞아. 언제? 휴식 중일 때. 난 여기 씨는 휴식 중일 때가 빈칸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이때 창의적인 해결책이 탄생한대. 휴식 중이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일 때 유레카하고 나서 딱 해결책이 딱 드러나는 거지. 따라서 창의성을 높이려면 관심 분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다시 우리가 해결책을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려면 우리가 좀 편한 순간이어야 돼. 편한 순간. 편한 순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이 이거야. 관심 분야를 좀 넓혀줘야 된다고. 이래니? 다시 말해줄게요. 창의적인 해결책을 위해선 조건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휴식 중이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 다시 말해 휴식 중인 거야. 소면서 릴렉스한 상황. 릴렉스. 두 번째가 관심 분야를 넓혀야 된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그 주제문인 거야. 그치? 말했다. 자, 그래서 가정해봐라. 네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 기술적인 문제,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챌린징은 힘든이라는 뜻, 힘든 기술적인 문제 이런 해석이야. 자, 주의 집중을 하려고 해. 주의 집중을 해왔어. 너가 직면하는 어떤 것이든 너가 직면하고 있는 뭐든지에 주의 집중을 해왔어. 관련돼 있어. 문제랑 관련돼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 주의 집중을 하려고 했어. 자, 일부 경우에서 chances are that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창의적인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팝업. 너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다. 팝업. 갑자기 떠오르다. 떠오르다. 네가 휴식적일 때. 여기가 중요한 단어야. 우선 릴렉스는. 릴렉스드가 중요한 단어야. 첫 번째가 갑자기 떠오른다. 다시 말해줄게요. 여기 pop up in your mind when you are relaxed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야. unexpected time. 이 같은 말. 그래서 take place는 이거 발생하다는 뜻이고. 그지? 그래. 이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니까 예상치 못한 시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자, 향상시켜 spontaneous를 밑에 써있잖아요. spontaneous 자연 발생이라 써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자연 발생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 사람들은 주의 집중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은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질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 아니야. 네가 뇌로 좁히라는 말이 아니야. 너의 흥미를 좁히라는 말이 아니야. 이게 좁히다죠? 뇌로 좁히라는 말이 아니야. 그 반대로 넓혀야 돼. 경험을 넓힘.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이게. breast 이 단어가 중요한 말이야. 넓히란 말이 중요한 말이지. 자, 만약 너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어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면 너의 상상력의 범위, 스코프가 범위라는 뜻이거든. 상상력의 범위도 이와 같이 좁아지게 되고 창의성에 해를 끼치게 된대.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 관심 분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 창의성을 높이려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자, 중요한 표현들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여기 팝업부터 얘가 중요한 말을 했지. 얘와 얘가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출제할 때 이런 걸 본단 말이야. 4번 선택지. 4번이 중요한 말이지. 그치? 근데 여기 서치 이제 서치 유레카 모먼트가 되어 있지. 서치 플러스 명사. 그러면 이 서치 플러스 명사에서 이 명사가 앞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있어야 된다고. 서치 쓰면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유레카 모먼트가 뭐냐면 여기는 요거라고 또. 그럼 너는 4번 문제가 또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잖아. 4번 삽입으로 낼 수 없겠어. 삽입으로 내면 정확해. 4번 삽입으로 내면 매우 잘 문제 출제한 거야. 오류 없이. 이제 서치 가지고 풀어내. 서치 가지고 푸시고 다음에 이제 어휘로 낼 수 있는 것 또는 빈칸 가능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좁히다 어디 있냐? 여기 내로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반대말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지. 이거 다음에 리미티드 중요하고 내로우 중요하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내로우 여기는 harmful 이 단어가 다 어휘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 7번도 삽입으로 가능하겠지? 맞지? 이와 대조로 경험이 넓은 게 중요하다. 앞에는 경험이 좁아. 그 말이었잖아. 7번은 삽입도 가능해. 맞지? 제가 밑줄 친 게 이게 반대도 주제의 반대도 밑줄을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친 거야. 이것도 시험 제대로 확률이 매우 높아. 21번이랑 22번은 시험 제대로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삽입 문제도 매우 정확하고 시험 될 때. 자, 그리고 20첩에 우리가 어떤 거 있냐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해야 된다. 코칭. 두 번째가 뭐냐면 과학자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이 있다. 과학자는 증거를 찾아서 결론을 내리지만 변호사는 안 그래. 반대야. 결론 먼저 내리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 그걸 우리는 정당화한다라는 이야기한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글에 사고자는 말을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과학자의 수단, 과학자의 방식으로도 활용하자.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일단 22번에 있는 내용은요.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릴렉스한 상황이어야 된다. unexpected time인데. 맞죠? 예상치 못한 시간. 그렇지. 동시에 경험을 넓혀야 된다.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narrow 하면 안 되고 breadth 해야 한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내용의 흐름이 다 잡힌 거예요. 다음에 23번. 23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야, 여기서 너 문제 풀었을 때 이거 shame이 포인트냐, guilt가 포인트냐? guilt가 포인트였지? guilt. 선택지도 guilt가 있어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답이.
여기서 shame은 파괴적인 거래. 수치스러움이라고 번역하더라고. 수치. 파괴적이고 이로드 밑에 써 있어. 좀 먹다라고. 결정에 있어 결정. 좀 먹다라고 써야지. 약화시키라고. 자, 우리의 일부분을 좀 먹어. 안 좋은 거란 거지. 그래서 shame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의미로 썼고 대신에 guilty 이거 그 죄책감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건설적인 것 매우 좋은 말로 이 글은 표현하고 있어. guilty를. 그래, 죄책감은 수치심과 비교해서 건설적인 효과가 있다가 이 글의 주제야. 포인트는 이거야. shame은 안 좋은 거, guilt는 좋은 거. 끝이야, 지금 이게. 이게 끝이야. 다만 이 단어 좀 기억해야겠다. corrode라는 단어. 좀 먹다는 뜻이야. 자, sha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고, guilt는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거다. 다시. 수치심 우리가 누구인지, guilt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거다. 행동.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돼 어떤 것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했던 것 또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족에 반해서 실패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해 이거? 예.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의 종족에 반해서 하는 것 실패했던 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 실패한 거. 됐지? 그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자, 우리가 사과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 이게 행동이지? 그때 make amend도 밑에 써있죠? 보상. 됐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 또는요 행동을 바꿔. 그 행동은 우리가 좋게 느끼지 않는 행동. 그 행동을 바꿔. 그럼 다시 해보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보상도 해줘. 내가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줘. 그리고 내가 못된 느낌이 드는 그런 행동을 체인지 변화시켜. 그때 죄책감이라는 것이 가장 자주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동기가 되는 거야. 죄책감이 느껴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끝까지 안 하고 배겨. 죄책감을 느끼지. 해야겠네 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지. 수치심과 반대잖아. 그래서 길트는요. 부끄러운 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그것의 효과는 더 긍정적이라. 됐지? shame은 파괴적이래. 일단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과하는 것을 봤을 때 행동을 바꿨을 때 또는 부정적인 행동을 바꿨을 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꿨을 때 이건 replace가 바꾸다죠. 바꿨을 때 죄책감이 바로 동기부여자다. 한번 또 나오지?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이 동기부여자야.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건 부끄러움은 corrode part of us 우리를 좀 먹는다. 자 그리고 믿어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sha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을 좀 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어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shame은 안 좋은 거다. 이 말인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요 대 있죠? 요 대 여섯 대가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란 말이야. 선행사가 뭘 것 같니? 빌리브. 야, 빌리브가 요거다 이제. 선행사 요거 대신 관계대명사 절이란 말이야. 선행사가 뭘까?
그럼 이제 다시 해석한다. 해석 이거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일부분을 좀 먹는다. 이게 해석이라고. 예. 됐지? 하지마.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부분을 좀 먹어본다고. 부끄러움. 됐지? 그래서 선행사가 앞에는 더 팔트다 이거야. 고로 단수지? 그래서 여기에도 리브 S가 붙어 있어. 이제 자, 그래서 부문적인 것도 잠깐 설명을 좀 했고, 어쨌든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이 표현 중요한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요한 말이다. 빈칸도 가능하다. 빈칸도 가능하. 다음에 모티베이터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나오지 않냐? 모티베이터. 이것도 이제 소수로 출제할 수 있는데, 야, 근데 너가 영어 쌤이 여기서 주관식 뭐 할 것 같니? 모르겠어요. 나는 모티베이터, 파저티브 그럼 좀 길게 할게요. 또는 디스트럭티브. 네. 근데 이 단어를 쓰라고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소수령으로. 객관식 가능하지? 네. 소수령은 힘들 것 같다. 애들이 못 쓸 것 같아. 약화시키다는 단어. 물론 진짜 시험에 혹시 여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너는 이거 써라. 위크. 아, 이건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건 철자 쓰기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 시를 시작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몰아야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넘어간다. 23번. 23번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번. 자, 24번도 옆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길어. 첫 번째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 SNS 같은 거. 다음에 그 도파민이 급상승해 보고 있으면 우우 막 이러면서 매우 재미있어. 즉각적으로 즐거워. 재밌거든. 자, 그러면 뇌는 균형을 회복하려고 해. 다시 말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됐지? 그렇잖아. 즐거움이 향상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너가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에서 두 개가 항상성 작용을 한다고. 거기 안 할 걸. 안 하냐? 교감 부교하면 이해하는 거.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몸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도파민이 향상돼서 즐거움이 팍 떴단 말이야. 평균보다 더 올라갔다고. 그럼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이 올라가는데 내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영어로 유식하게 항상성이라고 해. 항상성. 그러니까 뇌는 균형, 다시 말해 항상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랬니? 그럼 다시 이거를 다시 내려야겠지? 찍어 눌러야 될 거 아니야? 도파민이 하락하게 된다. 그럼 생각해봐. 급상승일 때 즐거웠잖아. 그럼 도파민이 하락하면 즐거움이 떨어져서 기분이 오히려 반대가 돼. 기분 떨어져. 기분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보다 더 우울하거나 공허한 느낌을 받아보겠다고. 순간적으로 다시. 됐지? 그래서 우리의 뇌와 몸은 항상 항상성은 영어로 호모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거래. 제일 필요 없겠죠. 처음에 이거 쓰라고 하진 않겠지. 해석은 알아야 된다. 항상성.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항상성. 이게 밑에 단어도 안 줘줬어. 밑에 별점도 없어요. 별점도 없어요. 네. 여기 보면 항상성. 아스테시스. 여기도 어렵지. 이거 쓰라고 하면 진짜 너무 하신 거다. 자, 다시 말하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볼 때 도파민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째? 이렇게 하면 내용 정리는 다 끝난다. 자, 간단하게 읽어보자. 자, 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봐라. 너의 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봐라. occurring,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지 이거? 스크롤링, 뭔지 알지? 스크롤, 내리는 거. 너의 소셜 미디어에서. 그리고 빠른 도파민의 활동이 발생하는 거지. 너의 소셜 미디어 앱을 열어. 그럼 즉각적으로 너가 알아채지. 기분 좋다는 걸. 그 너의 도파민 레벨이 increase 증가한다. 이거 어휘 문제.
그리고 만족이 경험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만족이 경험된다. 이것도 어휘지. 이것이 만드는 도전은 주어 동사.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같다. 다시 말해줄게요. 이것이 만드는 도전은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같다. 갑자기 우주가 나와도 또 이게 안 될 수 있어. 아, 봐봐. 우리 모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포함하잖아. 예. 아, 지구가 우주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우주에는 다 균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물리 법칙.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균형을 잡고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물리의 법칙이 설명하는 것처럼 왜 물리 이야기 나오는지 알겠지? 균형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 올라가는 것은 must come down. 반드시 내려가게 되겠다. 그렇지? 이거 설명하려고. 자, 우리의 뇌랑 몸은요, 항상 쌓고 있어. 어떠한 것. 다시 말하면, 호모아스테시스라고 하는 거. 이거 내기 어렵지? 예. 그러니까 이거 내는 거야, 밸런스. 이건 쓸 수 있으니까. 소수형으로. 밸런스는 쓸 수 있잖아. 우리 몸은 균형을 찾는다. 우리 몸도 우주다. 우주의 일부야. 자, 도파민 레벨이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증가했을 때, 그 소셜 미디어 스크롤링 할 때, 그 뇌는 생각해. 와우, 야, 내 도파민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냐? 뇌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빠르게 드랍, 이거 어휘, 드랍 떨어뜨리게 된다. 하나 더 여기 있는 drop on equal moment 여기까지 전체가 나와도 돼요. 빈칸을 삽입으로 아니 빈칸으로. 야 근데 생각해봐라. 도파민이 올랐지 않냐? 이게 쫙 올랐지 않냐? 이게 기본이다. 원래 평소에 있었던데 소셜 미디어 봐서 이렇게 팍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다시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 그럼 여기까지 떨어뜨릴까? 이렇게 떨어뜨릴까? 전제요. 보자. 너의 기본 라인 레벨 아래 양까지 떨어뜨린다. 그럼 야 이게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너 기분이 안 좋을 게 없어. 평소니까. 문제는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했잖아. 맞잖아. 이게 아래로 가야 돼. 아래까지. 평소보다 아래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여기 올라간 만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 합치게 되면 딱 평균 딱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너의 그 베이스 레벨 아래까지 동등한 양만큼 떨어뜨려 온다. 이게 여기 전체도 이제 빈칸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한다 이거야. 리밸런싱. 자 그러면 기본이 너의 베이스라인 밑으로 떨어지니까 기분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월스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네가 스크롤링 시작하기 전이 베이스라인이 되잖아 평소 때. 예. 그때보다도 더 안 좋아지게 된다. 왜 그렇다고? 더 떨어지니까. 그럼 상황이겠지. 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요. 소셜 미디어가 갖는 도파민의 그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결국에는 사람의 기분을 좀 우울하게 만들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 그치?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올지도 설명했다. 여기서 삽입 문제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내진 않겠지만은 네. 하여튼 내용은 이게 잘 기억해놔. 24번 다음 넘어가서 29번 보자. 29번
어법 문제지? 어법은 매우 쉬웠죠? 이게 동사 자리였잖아요. 맞지? 이거 동사 자리여서 해부로 고친다. 끝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간단한 거고. 내용 보자. 자, 문학. 내용 했죠? 문학은 인간의 창의성의 산물이다. 그렇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고전 문학도 지금도 읽히는 거야.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지. 기술의 발전도 가치가 유지돼. 그러니까 너한테 계속 국어 시간에 고생도 읽으라고 하는 거야. 고전 문학.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다 읽었니? 예. 그래. 햄릿 같은 거. 데미안. 노인과 바다. 거의 읽어봤어요. 음. 돈키호테. 그것도 읽어봤어요. 어린 왕자. 그거 진짜 재미없어서 때려쳤어요. 그래요? 이건 어렸을 때 읽어야 되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너가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읽었어야 돼. 그래, 너무 네. 어려워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오고 이런 것들. 네. 가장 내가 좋아하는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이런 책들 지금 읽어도 읽는다 이거야 사람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가치가 유지되고 있거든. 자,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을 표현하고 있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to die, or to not 이렇게. 햄릿이 말하잖아.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표현해줘. 타인에게 공감하게끔 해. 내가 힘드시면 어떡하지? 죽어버릴 거거든. 이렇게. 아니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거. 슬픈 베르테의 슬픔. 그 슬픈 데의 슬픔이라는 책 있잖아. 그 책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결혼한 여성을 사모하는 남성이 주인공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걸 불륜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부를 것인가 이런 논쟁들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공감하게 되는 거지. 주인공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문학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예술이다가 결론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야. 그치? 이제 요거 내용 봤으면 이 글의 내용 다 본 거야. 이제 단어만 좀 보면서 보면 되는 거지.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테스타먼트 밑에 써 있습니다. 증거. 별점으로 써 있어요. enduring의 뜻은 뭐냐면 지속적인 힘, 인간 창의성과 표현의 지속적인 힘의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 자, transcend 밑에 또 써 있어. 초월하다라고. 별점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줘. 생각과 감정, 사람들의. 그리고 from all walk of life의 뜻도 밑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겠지. 각기 각층. 모의고사 이거 2번 나왔습니다. 2학년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때. 고3 때도 한번 나왔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랑 연결시켜준다. 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문화에 걸쳐서 이제 이게 시간과 공간인 거야. 자, 새로운 기술의 그 탄생 그리고 영원히 변화하는 풍경 미디어에 이거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는 것은 retain 보유하다. relevance 다음에 significance relevance 연관성 significance 중요성 그래서 연관성이란 말은 적절성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중요성
timeless. 이거의 뜻이 위에 있다? 시간 봐봐. 위에 있다니까 여기. 초월 트랜스레이트 시간을 초월한. 예술적 형태로서 시간을 초월하는 예술적 형태로서의 적절성 그리고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3번 동그라미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자, 첫 번째, 이러한 문학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라고 잡고 포착하고 그리고 전달해 복잡성을 인간 경험에 다양한 인간들이 있잖아. 다양한 성향에. 네. 자, 쓰여진 말을 통해서 저자는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자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뉘앙스, 미묘한 차이. 이것도 밑에 써있지 않니? 미묘한 차이 라고 안 써있죠? 밑에 별점에 있지. 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지. 야 너 정말 야 너 옷 이쁘다. 이 말과 옷은 이쁜데? 다시 말해볼까? 너 옷 이쁘다. 이 말과 옷은 이쁘다. 같은 말이야? 완전 다른 말이잖아. 그 미묘한 단어 하나에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 자, 그리고 도전, 그리고 트라이엄프, 승리지. 그 인간 정신의 승리 이런 것들, 정신 승리 그런 거. 자, 문학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찾도록 허락해. 우리 스스로가 리플렉티드 한마디로 되돌아보게끔 하는 거지. 되돌아보게 허락한다. 되돌아보게 허락한다. 책의 페이지에서 그리고 그 emphasize는 강조하다. 강조하다 아니지? 예. 강조하다 아니지? 아, 공감하다. 내가 이거 강조하다라고 그만 말하는 줄 알아, 순간적으로. 그렇죠 맞죠 공감하다. 등장인물과 공감한다. NG 날 뻔했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등장인물. 강조하다 썼니? 네, 그래. 공감하다. 자, 다양한 우리 자신과 다른 등장인물과 공감하도록 허락한다. 자,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도록 허락한다.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의 내용이 문학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특징, 네이처에 대한 이야기였다. 네이처가 본질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보면, 여기 좀 전에 말했던 트랜센트라는 단어 있죠? 이거 어휘를 출제하면 참 좋아요. 초월하다는 뜻인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어야. 근데 문제는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요거 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야. 빈칸 나오면. 타임리스. 시간을 초월하는 뜻이야. 같은 뜻이야. 또 하나가 여기 relevance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는 significance라는 단어 둘 다 빈칸도 가능하거든. 특히 이거 적절성이라는 단어 로 어디로 출제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 보면 6번 동그라미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문장을 쓸 때 allow라는 단어는 목적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쓰지 않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동사란 말이죠. allow가 그럼 병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목적은 썼지. 다음에 투부정사 하나
투부정사 둘, and 투부정사 셋. 이렇게 목적격 보고 세 개가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다음에 끝났니? 그래서 29번 내용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간이 우리 미래보다 문학 작품 이거 시간이 없지? 30번 지금 57분이다. 40번, 42분까지 할 수 있을까? 네, 못한다긴 하지 달리고 있는데도. 야, 근데 그 빠바 다 해야 되니? 그 신경 문제 있잖아, 신경 문제. 신경. 그래? 그럼 내용 일치도 있잖아, 내용 일치, 불일치. 학교에서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내일은 한다? 네, 다 내요. 다 내요? 심심하면 되게 근데 어차피 비주얼은 별로 안 크고 다른 데서 대충 학교에서는 그 아니 그 읽어보게 해주네요. 이거 저는 독도까지밖에 안 해요. 그 대형 일치 다음에 또 돼. 그 앞에 일치 있고 그 앞에 여기 신경 있단 말이야. 네. 내용은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읽어보긴 해라 문제 풀면서. 오늘 다 하는데 그냥 문제는 한 50개 내어도 그냥. 응? 가다 보니. 내가 풀 문제가 검사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이번 시험은 평균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점 넘길 수도 있을까 애들이? 잘 모르겠네요. 야, 이거 나가서 별로 안 할 것 같아.
과제라고 주고 아예 이렇게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등급 내기가 약간 어려워져서 다 많이 어려워. 이게 어려우면 좋죠. 적당히 좀 어려워야지. 그리고서 그리고 큰 수의 법칙은 이미 다 해놨어요. 찍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 대신 네. 애들이 수학을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잘, 이 글의 내용은 뷰파인더 이야기야. 뷰파인더. 뷰파인더 이야기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알아요. 애들 가르칠 때 이거 써.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뷰파인더가. 네모나게 이렇게 생겨서 그 네모난 거 안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면을 보면 애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안 보이게 하고 자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여기만 딱 봐. 이렇게 하면 아 네 하면서 여기에 집중한대. 애들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애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거 뷰파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보이고 이쪽만 딱 봐.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애들한테. 화면이 크잖아. 여기서 야 이것만 딱 봐. 여기 안에 있는 요거. 이렇게 지도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관찰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네모 안에 있는 것만. 그래서 산만함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여기만 딱 봐 하면 되니까 애들도 편하겠지. 그래서 관찰과 그림 그리기에 도움을 준대. 특히 관찰이요.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야 돼. 겁나 크면 애들이 구멍도 겁나 클 거 아니야. 그럼 만드나 마나 의미가 없지. 그치? 그래서 뷰파인더는 관찰 범위를 제한하여 아이들이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관찰,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이쪽 부분만 딱 그려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이게 뷰파인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뷰파인더는 카드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카드 안에 중간에 있는 인더미들이 중간이지? 중간에 구멍 뚫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isolate의 뜻은 그 소외도 있지만 분리도 있단 말이야. 그림이나 또는 물체의 일부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용됐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그 뷰파인더는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는데 하나의 작은 부분에 또는 지역에 산만하게 되는 것 없이 이거 디스트랙트가 산만이었어요. 산만시키다. 산만하게 하다. 자, 볼 수 있는 것의 전체에 의해서 산만하게 되는 것 없이. 그치? 보아질 수 있는 것의 전체에 의해서 산만하게 되는 것 없이 한 작은 부분에 집중하도록 허락한다. 자, 그것은 유용한 도구야. 아이들이 집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찰을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그것은 주저하고 있는 아이를 도와준다. 경계를 줌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줌으로써 그리고 그것은 혼란스럽게 한다가 아니겠지? 그치? 도움을 준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 어디서 그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쫓아가는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돕는다. 뒤졌다. 가끔씩 애들이 그런 애들 있잖아. 느린 아이들 있어. 느린 아이들. 한참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다 뭐예요?
어디를 볼지를 몰라요. 애들이. 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느려서 그래. 처리 속도가. 자, 그 아이들을 bring back, 되돌아가 똑같은 장소로 그들이 보고 볼 때마다 그리고 다시 보여질 때마다. 자, 그래서 너가 그 뷰파인더를 만들고 있어. 사용을 위해서 아이들과 너가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과 그럼 take into account 또는 consideration 뜻이 고려하다. 카드의 크기를 고려해야 돼.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다. 구멍 주변에 막기 위해서 그 시각적 정보의 나머지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구멍 주변에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다. 자, 아이들의 시야로부터. 하지만 그것은 너무 크던가 또는 unwidely 옆에 밑에 써있죠? 다루기 힘들어도 안 된대. 그치? 네. 그래서 뷰파인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 내용 안 어려워요. 다음에 이건 이제 어법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긴 있어. 뭐냐면 여기는 be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사용되는 뜻이지. 시험 문제는 ing로 바꿔놓겠죠? isolating 이렇게 쓰면 틀린다. 두 번째 빈칸 어휘로 낼 수 있는 것이 without being distracted. 여기는 빈칸 또는 어휘도 가능하다. 다음에 여기는 대신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help는 목적어 쓰고 나서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준사역이라서 그래. 그리고 나서 그 옆에가 이제 그 organize라는 단어 보면 철자가 S로 돼 있지 않니? 원래 진짜 이거잖아. 네. G 이건데 S도 써요. 영국 영어야. 영국 영어야. 갑자기 영문이요. 지금 이제 미국 영국 영어 다 나오잖아. 철자로 지문에서. 참고해. 틀린 거 아니고. 다음에 여기 it 있죠? 여기 20 가목적어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진목적어. 좀 기네.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것도 어법. 서술형도 가능하다는 가목적어네. 가목적어는 서술형도 가능하다고.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없다. 어쨌든 뷰파인드 이야기가 뷰파인더 30 지금 7시 9분. 인간과 세상의 지속적인 변화 및 상호작용. 이것도 매우 쉬웠습니다. 쉬운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세상은 변한다야. 그 내용이야. 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도 순간순간 변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진행된다. 자, 헤라클레스가 아니고 헤라클레이토스예요. 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갈 때, 두 번 들어갈 때 강도 다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다르니까. 제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 크라틸러스는 인간은 변화의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내가 발을 강에 딱 내딛는 순간 강의 흐름을 변화시켰지. 인간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까지 얘는 간 거야. 안 움직여? 자,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하며 작은 변화도 쌓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 역시 계속 변한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변화를 지켜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 세상에 세상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하다까지. 다시 세상 끊임없이 변한다 플러스 우리도 변한다 플러스 세상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다까지. 이제 여기서 빈칸 답이 변화의 원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였잖아. 낫이 있어서 반대말이 들어간 거죠. 수동적인 관찰자. 예. 예. 자, 우리 세계는 not just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ver changing,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분이 비록 오물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없다 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너가 이것을 읽을 동안에도 너는 변한다. 너는 나이 들고 있지? minute 뜻은 미세한이라는 뜻이잖아. 미세한 양. 조금씩 변한다고 미세하게. 일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경 네트워크, 우리 뇌에 있는 imperceptibly 단어가 어렵죠. 밑에 써 있습니다. 감지할 수 없게라고 쓰여 있어요. 감지할 수 없게 변하고 있다. 네가 각 단어를 인식하는 동안에도. 자, 결정적으로 crucially, 결정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주목할 만한 어떠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 때조차도 다시 노트가 주목이에요. 주목할 만한 어떠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사건은 발생하고 있다. 너의 즉각적인 주변, 한국말로 의학 방법에는 즉각적인 주변이라는 말은 가까운 주변. 가까운 주변 바깥에서 사건은 발생하고 있다. 그 사건은 너의 미래에서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록 너가 그것을 아직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헤라이클라이토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지적했어. 사람이 없다. 똑같은 강을 2번 스텝 밟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똑같은 강이 있지 않지. 그리고 그가 똑같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썼네. 가까운 말 직접적인 뜻인 거죠. 그리고
이거 잘못 쓰여 있는데. 아직 내려가 있어. 한 칸 내려가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나이가 들다 위로 가야 돼. 네. 자, 다음에 크라틸로스는 헤라클레스의 학생이야. 이게 제자죠. 그래서 크라틸로스가 더했어.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너가 강을 밟을 때 너는 그것을 변화시킨다. 강이지 이게. 강을 변화시킨다. 너가 직접 변화시킨다. 스테이티, 정적인. 밑에 써있네. 쉬운 단어가 써있네. 어떤 정적인 것은 없다. 미세한 것, 마이크로스코픽, 미세한 변화가 더해지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내용으로 쉬워.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잠깐 보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야, 다만 여기 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감지할 수 없는 이란 단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 다음에 요 문장 있죠? 4번 문장. 4번 문장. 이건 삽입으로. 다음에 이건 이미 시험제 출제해버렸으니까 이거 주관식으로 내면 쓸 수 있겠냐? 패시브? 수동적이야 뜻인데. 수동. 다음에 스테이틱이라는 단어. 이것도 어휘. 마이크로스코피. 이것도 어휘. 빈칸도 가능합니다. 밀려있네. 보니까 32번. 기억나네요, 내용이. 그래? 야, 이건 니들 이야기다. 공부할 때 한 곳에서만 앉아있지 말고 한 두세 군데 자리 이렇게 이동해서 공부하래.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잖아. 그럼 다양한 단서를 제공해서 기억과 연상작용이 증가한대. 근데 난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같은 곳에서 공부해야지 연상작용이 발생하지 않니? 근데 이상하게 다양한 곳에서 발생해야지 연상작용이 증가한대. 그래 더 잘 기억한대.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면 다양한 연관성이 형성돼서 학습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가 이거 전체 내용입니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주제 빈칸도 쉬웠지. 리콜 더 머티리얼. 너무 심플하잖아. 표현이. 자, 스팟의 뜻이 장소에. 그리고 첫 번째 바로 주제문 던지고 있어. 다양한 장소. 창의적인 거, 창조할 수 있는 거,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는 걸 돕는다. 그리고 reinforce, 강화시키다. 네가 배우고 있는 것을 강화시킨다. 주제문이에요. 얘는 처음부터 그냥 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해주는 표현이야.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대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 습관은 반영한다. 연구 또는 학습에 대한 연구를 반영했다. 다시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에게 말했어. 그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학교 일, 숙제죠. 숙제를 할 때 선호하는 누크, 짱 박힌 곳, 짱 박힌 곳에서 대신에 다양한 곳에서 공부할 때
그 습관이 반영했다. 연구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루크이트 밑에 써있잖아요. 써있지? 짱 박힌 곳. 그럼 다시 해볼까? 여기 있는 그 습관이 연구를 반영했다가 무슨 말일까?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하니까 실제로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거를 반영한다고. 알지? 그 말이야. 길어. 자, 수많은 실험이 발견된 건 학습자들이 단순히 적어도 두 곳 장소에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재료가 아니고 자료를 더 잘 기억한대. 첫 이러한 시도 중에 하나에서 이게 시도, 트라이얼 두 개의 그룹이 단어 목록을 공부했거든. 일부 학생들은 똑같은 곳에서 두 번 되돌아왔고 똑같은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같은 장소에서. 반면에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같은 양의 시간을 나누어진 상태로 하나가 똑같은 방이었지? 두 개의 위치 사이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니까 A 장소, B 장소로 각 나눠가지고 여기도 10분, 같은 시간, 여기도 10분 이렇게 똑같이 공부했다고, 똑같은 시간을. 그때 단어를 많이 다시 회상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녔던, 움직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했다.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거 했다란 말이 의미는 뭐예요? 리콜레이트지? 회상입니다. 그래서 버라이어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 심지어 이러한 연결이 백그라운드 주변에서 형성될 때조차도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의 외부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외부, outside라고 하는 표현을 좀 몇 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계의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이야기야. 공부할 때 외부 세계. 자, 그럼 다시.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인풋의 단어 중요한 단어지. 어휘로. 다음에 여기 reflect이라는 단어도 어휘로. 빈칸도 가능하다. 예. 빈칸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 more 또는 likely 둘 중에 하나. 어휘로. 다음에 여기 move the around 있죠? 여기 요것도 빈칸. 돌아다녔던 사람들. 성적이 더 좋았다. better도 가능하겠지? 다음에 여기 외부 세계, outside라는 표현.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저 단어도 어휘로 내면 좋다 이거야. 다음에 어휘가 그거 outside를 썼던 것 같은데 divide 어디 있냐? 이 단어도 어휘로 될 수 있겠지? 또? 자, 다음에 233번. 몰아치기가 힘들구만. 그러니까요. 오늘 뻥까지 들어가니까. 그래. 하나 더 먹을래? 좋습니다.
사람이. 뭐였었지 이거? 아니죠. 마이쮸인가? 당. 오늘 한 36번 37번 온남보다 시험 범위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앞으로 쉽지 않아. 다른 데보다. 겁나 어려워. 겁나 어려워. 너무 다른 거 쉽다. 근데 문제 바뀌었어. 우선은 너희 학교는 소수령이 9문제나 돼서 어렵지. 걔네들은 그냥 어려워. 걔네들은 그냥 어려워. 그 33번을 보면 냄새 이야기야. 사람이 냄새에 대한 그런 단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냄새를 영어로 단어가 없잖아. 그냥 fishy. 국이 썩은 냄새를 영어로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냄새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안 만든 거야.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냥 꽃향기, 그 꽃향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서 플라워라는 단어에다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과일 냄새, 그런 단어가 없어. 그래서 프루트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야. fish 이렇게. 단어가 특별히 안 만들었단 말이야, 영어에.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 그러면 적절하게 행동을 해. 반응하겠지. 냄새가 좋은 거 먹지. 피할 거 썩었다 이거지. 구분해. 근데 냄새를 말로 설명하거나 정확히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매우 어렵대. 그러니까 그 대상에 이름 붙인 거야. 여기서 나는 거 발 냄새. 이렇게 대상 이름 붙이는 거지. 에어컨 냄새 이렇게 대상에다가 이름 붙여. 인간은 냄새에 적절히 반응은 할 수 있는데 반응은 하는데 냄새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은 약간 좀 제한적이야. 약간 좀 그렇대. 어떤 냄새인지 구분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줌 냄새 보여줄 수 있나? 자, 어떤 것이 냄새가 나는 것,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습 때까지 주어, 다음에 is 동사. 여기 what, like가 함께 쓰이면 어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치면 어떻게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우리의 olfactory 밑에도 써있죠? 후각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 냄새 맡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challenging, 힘들다. 기본적인 건데도 말하기 힘들다고. 다시 말하면 no words, 단어가 없다고.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서 English language에서 그 냄새를 표현할 그런 단어가 없어. 똑같은 방식에서. 블루, 그린 이건 있잖아. 파란색, 녹색 이렇게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냄새는 없다. 대신에
어떤 것이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냄새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지. 냄새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대. 그만 이야기했죠? 냄새, 발이 원천이잖아. 예. 에어컨 냄새, 에어컨이 원천이잖아.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은 냄새 나는데 flowery, 다음 fruity, 다음에 fishy 이런 식으로 원천에다 이름 붙여버려. 자, 게다가 가장 친근한 냄새. 친근한 냄새는 어려워. 식별하기가 어려워. 일상의 문맥에서 경험되지 않았을 때는 식별하기도 어렵대요. 친근한 냄새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오줌 안 먹어봤잖아. 이런 것을. 자, 한 실험에서 그 참가자의 대다수가 할 수 없었다. 이름 붙일 수 없었대. 이름 붙이다. 공통된 냄새. 예를 들어서 비어, 유린. 뜻이 뭘까? 이게 그거지. 소변. 그리고 roses 장미. 다음에 모터 오일이다. 그냥 자동차 기름. 같은 공통된 냄새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어. 이름을 못 붙이니까 자동차 냄새, 자동차 기름 냄새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자동차라는 원천에 이름 붙여버린 거야. 자, 명확하게 이 사람들, 이것들, 이러한 냄새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물건들은,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은 술은 마셔본 적이 있겠지만 소변이라든지 기름은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자, 그리고 이것이 진화가 우리의 뇌를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자, 우리의 뇌는 냄새를 식별하는 것이 잘 어렵구나. 이렇게 진화했대. 자, 우리는 냄새에 정확하게 반응은 해. 좀 전에 말했죠? 정확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많은 방식에서. 하지만 잘 갖추고 있진 않다. 그 냄새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장치를 잘 갖추고 있지 않아. 한마디로 언어가 없다지. 그치? 그래서 뱀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odors를 가리키고요. 그 익힘은 잘 갖춘이라는 뜻이에요. 낯이 있어서 갖추지 못한다. 자,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challenging이라는 단어예요. 어휘 문제. 두 번째가 no 이 단어. 선생님, no만 낸 적도 있어요. 시험에 밑줄로. no만 밑줄 쳐준 적도 있어. 다음에 3번은 뭘 낼 것 같니? 삽입 문제도 내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는 더 source of order이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빈칸도 가능해요. 3번이. 삽입 문제 풀 때는 앞에 있는 부정어를 보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치? 다음에 지금 연결사가 이게 하나 있는데 furthermore 게다가 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여기 있는 거 difficult to identify 이것도 어휘 또는 빈칸이 가능해요. 이거 식별하는 뜻이라고 했었지. 다음에 여기 나오는 unable 할 수 없다라는 단어. 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낼 수는 있겠지. 여기 well equipped만 이제 밑줄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어휘 문제로.
괜찮아?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출제하는 것은 다른 거는 34번 몇 분이지? 36분이네. 힘들어. 힘들지? 네. 어. 니들도 힘들지? 한 나도 힘든데 니들도 힘들지? 듣고 있어. 아씨 저 뭐냐 막 이제 눈 돌아간다 이제. 당 끌어올리려고 커피를 마셨는데. 자, 또 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미 달아가지고. 어. 야, 우리 문제 풀 거 겁나 많은데 이거 2주 남았는데 다 풀 수 있겠나? 시가시는 저기도 좀 쌓이거든 이거 미디어학 거. 지금 이것도 무슨 미디어학 보고 저기 하나 더 있어. 지금 수학거는 지난주에 거의 끝나서 복수하거든. 편성 다 끝났어. 혹시 원래 수환이 제일 쉬워. 여기 내에서 수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수학생. 아, 수학생 제가 맞았지. 진짜 저 수학 일지도 쓰는데 그래, 일지만 쓰는 거 잘 안 떨어지잖아. 네. 맨 끝에 쓴 것들은 떨어지잖아. 끝에쯤에 쓴 거. 장독도 쓰는데 그래. 안돼 무슨 손각 근데 저 손각 안 걸리고 싶어서 일지만 쪽이었나 그쪽에 썼거든요. 원래 자기가 이렇게 쓰기 싫어가지고 뒤쪽에 밀어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된다니까. 오빠가 써보고 타워 쪽이 안 걸린다고 하길래 아니야. 내 경험상 항상 원치 않는 배치에 투입돼. 항상 그랬어. 근데 지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소수였어, 소수. 비율상. 한 반에 10명이면 한두 명 빼곤 전부 다 지가 원치 않는 것 갔어. 한두 명 빼고. 저희 보니까 춤도 먹고 싶어서 일지만 쓴 애들 많던데 너희 학교? 너희 학교에? 순조를 가려고 했다고? 일지만 쓰시는 애들 많아요. 야, 걔네들 지기 동네가 거기 아니야, 첨단? 맞아요. 아닌 애들 많은데 왜 첨단 굳이 제 거기까지 친구 가서? 이쪽 쪽에서 충격 가고 싶어서 일지만 써서 갔는데 많아요. 왜 굳이 그렇게 가지? 원래 공부도 하고 싶었대요. 뭘 하고 싶었구나. 저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었네. 그래. 운남 가수도 좋았을 뻔했다. 야. 겁나 있을 텐데. 저 운남 장덕 왠지 뛰면 10분 안 걸려서 근데 넌 또 겁나 놀지 않아? 네 재밌어요. 사실 많아가지고. 아. 오늘 지금 40분이다, 야. 네. 35분까지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34번은 같은 열심히 야, 장문까지 가야 돼, 장문까지. 지금 20분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딱 두 문제 정도 해보도록 하자. 아. 자,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럼 결과가 발생해. 그때 좋은 결과가 발생하면 칭찬 또는 보상을 받겠지. 그럼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돼.
근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실패 불이익이 생겨. 그럼 그 행동은 감소 또는 중단하게 돼. 당연히 그러겠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발생했다고. 근데 좋은 결과는 계속하고 나쁜 건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나쁜 행동은 감소하게 된다. 이게 인간이 행동의 수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그렇대.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며 환경에 적응한대. 행동을 수정하면서 환경에 적응한다. 인간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환경에 적응한다. 가 이 글의 주제문이야. 그래서 간단하지. 자, 특정한 강력한 방식, 그 방식에서 야, 어서 가로 닫아야 되니 이거. 예전 그렇지, 여기까지지. 주어, 다음에 동사. In light of 빛이 아니니까 우리 한번 뜻을 써볼까나? 주로 그렇지, 뭐뭐에 비추어. 결과에 비추어서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댑트 적응하고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적응한다. 적응하고 적응하고 옛날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니 내가? 영어는 똑같은 뜻의 단어 내 다른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쓴다고? 처음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똑같은 뜻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쓰는 경향이 가끔씩 있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야. 자주 나와. adapt랑 adjust는 같은 뜻이야. 조절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adjust가. consequences는 결과라는 뜻이지.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 일드 뜻 만들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 praise 수동태라고 했지 이거? 칭찬하다가 칭찬 받다잉.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운동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때문이 주죠. 때문 그러한 방식에서 운동하는 것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지. 칭찬받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 그 fear, 느껴. 특정한 조건화 운동이 조건화 운동이 그 결과를 주지 않았대. 라고 느껴. 그럼 그 댄서는요? 그 댄서는 give up 포기하다. in favor of 뭐뭐 위해서. 또 다른 운동을 위해서 그 운동을 포기할 것 같다. 그 운동은 더 장래성이 있는 그런 또 다른 운동. 그래서 원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exercise겠지? 이 원이 의미하는 것은 exercise를 말해요.
그래서 기브업이 좀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를 데리고 와. 혜택으로, 그리고 행동하도록 방식에서. 우리가 똑같은 종류의 문제의 불편함, 그리고 피해를 피하는 것을 돕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한다. 지금 관계대명사가 여기도 나와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수식하는 거. 잘 보면 act가 있잖아요. act. 그 앞에 나와 있는 to가 있잖아. 그건 두 개가 병렬이다. 다시 해볼까? 여기 act 있잖아. 요거가 여기 얘가 병렬이에요. 즉 to가 생략돼 있는 거야. act는. 예. 자, 우리는 경향이 있어. 하는 경향. 하는데 더 적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은 문제를 유발하고 불편함 그리고 그 불이익을 이끄는 것은 더 적게 한다. 관계대명사. 자, 그리고 우리는 경향이 있어. 피하는 경향이 있어. 방식에서 행동하는 걸 피해. 혜택이나 보상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방식에서 행동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 네? 자, 문장 구조는 이와 같고. 이건 내일 확률이 좀 있어요, 여러분. 교육적인 내용이라서. 자, 시험 문제를 이제 예측을 해보자. 맨 처음에 주어진 지문이 그래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이제 어쨌든 여기에 consequences는 이제 또 밑줄로 될 수도 있고, 여기 나는 yield란 단어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만들다는 뜻이야. 원래 yield가 양보하는 뜻이 있잖아요. 뜻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만들다라는 것도. 자,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가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면 여기 댄서 얘가 나와 있지 않냐?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내용이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니까 그 시작점이 여기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삽입도 가능하고. 다음에 또 하나. 그 2번 문장은 어휘도 가능한데 너 이거 이거 냈을 것 같지? likely, unlikely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여기 될 수 있어요. 요거. unlikely. 또 해볼까? 여기는 그 give up 있잖니? give up. give up, not up. 또는 여기 favor란 단어도 밑줄로 될 수 있어요. 이거 뜻이 이제 위해서라는 뜻인데. 다음에 여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그 avoid도 시험 문제 출제하고 여기도 똑같이 나올 수 있지. avoid, 피한다. 원치 않는 것은 피한다. 이렇게 하면 돼, 해석할 때. 여기는 pure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휘 문제. 불편한 것들은 피하게끔 한다. 이 말이 맥락으로 이해하면 문제 푸는 것은 가능해. 자, 다음에 짧은 간다. 3, 4번 낸다. 아니야, 낼 수 있다 라고 해. 안 내면 받으세요. 하도 이번 시험 문제 4개 많으니까. 그 25번도 35번도 쉬워.
내용 기본적으로 쉬워. 이번 6월 모의고사랑 3월 거보다 쉬웠지? 아니요. 아니. 아닌 것보다 이제 정성을 들이지 않은 저의 탓일 수도 있죠. 내용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았다. 6월 거가. 주장.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정신 건강에 좋다. 한국말 의미는 뭐겠어? SNS 사용 그만해. 이 말을 해요. 사례 1. SNS 사용을 감소시켰더니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감소하더래. 좋다. 사례 2.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더니 수면 개선, 스트레스 감소하더래. 결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대. 뭐가? 디지털 미니멀리즘. 의역하면 뭐냐? 디지털 핸드폰 사용하지 마라. 핸드폰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나?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의미는 적게 사용하는 걸 말해. 적게.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결론 이거야. 너무 내용이 뻔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가 옆에 써놓은 것만 읽어도 내용이 쉬워요. 명확하다. 내가 어디까지 가로 달아야 되니?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식 가주어고 뒤에 대절이 진짜 주어구나. 이렇게. 자, 다양한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다. 옵션이잖아, 선택. 한마디로 채택하는 거지,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향상된 정신 건강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저 주제문이에요. 어쨌든 어댑트란 단어가 또 나오네. 채택하다. 자,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 수행된 어디까지 가로 닫지? 그렇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장치의 사용을 제한했던 참가자들이 보고했다.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랑 걱정과 우울증을 보고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속적인 정보의 흐름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알림이지 문자 왔어요 알림 줄임으로써 개인들은 집중할 수 있었다.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동에 그 활동은 행복을 촉진하는 활동과 상호작용. 웰빙은 행복이에요. 아, 3번 제끼고. 자, 다른 경우에서 기업 전문가 번아웃은 이제 그 피로 그리고 인썸니아 불면증. 야, 그러면 이거 주어가 어디니? 인썸니아에서 가로 닫아야겠지? 예. 그치? 예. 동사 얘가 주어이.
기업 전문가, 한마디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struggling, 매우 그 애쓰는 또는 투쟁하는 피로를 가지고 그리고 불면증을 가지고 투쟁하는 그런 기업의 사람들, 삼성맨, 하이닉스 이런 사람들 임플리먼트 실행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테크닉을 실행했다. 예를 들어서 세팅 바운더리 경계를 설정해 폰 사용을 위한 그리고 마음 잡기를 실행한다. 그 결과로 그가 향상된 잠의 퀄러티를 경험했다. 수식이에요. 그리고 감소했다. 스트레스 레벨. 그리고 new found 새롭게 발견된 침착함과 명확성의 감각. 이것도 경험하게 되었다. 57번.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응?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때 주의할 것은 요거 리듀스가 뒤에 나와 있는 이 스트레스 레벨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그 병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마지막. 이렇게 3개예요. 병렬 구조가. 네.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잠깐 좀 보면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사례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고요. 이건 어법으로도 기억하세요. 동명사 주어 이것도. 영어 데트라는 단어 준이하다, 어답트. 다음에 이 문장이 주어 동사 구문. 그 또 하나가 로어란 단어, 어휘 문제. 다음에 reducing 어휘. 그리고 able 어휘. 옛날에는 able이 출제하더라고 보니까. 다음에 implement 이것도 뭐라 했지? 실행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and가 나와 있죠? practicing과 앞이 나오는 setting 병렬 구조. 예, clarity의 뜻은 명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졌다 막 이런 느낌이겠지. 그리고 mindfulness가 그러니까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다잡는 거,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 나를 보듬는 거, 이게 다 마음 챙김이다. 네. 우리가 내일 이제 마무리하자. 빡센데. 빡세다. 힘들다 진짜.